박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처음엔 부스럭거리는 옷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내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뒤척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드르르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까 분리수거장에서 들었던 그 요양보호사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할매 또 안 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네. 야, 김 여사 원장님이 오늘 밤엔 조용히 시키라고 했잖아. 지난번에 보호자가 뭐 물어봤다고 귀찮게 한다고. 박 선생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귀찮은 보호자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매 입 벌려. 이거 먹고 푹 자야지. 싫어 안 먹어. 이거 쓰다 써. 어머니가 거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이어폰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도 모르게 윽 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밥 안 준다. 얼른 삼켜. 억지로 약을 먹이는 듯 캑캑거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쓰인다는 신경안정제, 멀쩡한 사람도 바보로 만든다는 그 약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으로 추정되는 시간. 어머니가 작게 신음하며 물을 찾으셨습니다. 물 좀 줘 목말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출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요양보호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말라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밤새 혼자 끙끙 앓으셨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실수하신 것 같았습니다. 축축해 찝찝해.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온 요양보호사의 첫마디는 욕설이었습니다. 아 진짜 냄새나게 또 지렸어. 내가 이 짓거리 못해 먹겠다니까. 그들은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어머니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거칠게 몸을 돌려 눕히는 소리 어머니의 비명소리. 박 선생님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폰을 팽개치고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어머니를 지옥에 밀어넣었구나.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고려장은 산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보내는 거라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세수를 거칠게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나가서 원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날뛰면 저들은 증거가 없다고 발뺌할 것입니다. CCTV는 고장났다고 할 것이고 요양보호사들은 모른 척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아직 저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를 여기서 빼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구석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오늘 당장 집에 가자. 박 선생님은 어머니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쑤셔넣고 어머니를 부축해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하는데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원장이었습니다. 아까의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으로 박 선생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내 어머니가 적응을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장은 팔짱을 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계약서 못 보셨어요. 의무 입소 기간 3개월입니다. 지금 나가시면 위약금 물으셔야 해요. 위약금.
돈 때문에 사람을 가둬두겠다는 건가요? 박 선생님은 기가 막혔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위약금 얼마가 됐든 낼 테니 지금 당장 퇴소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입에서 더 황당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세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자해 위험이 있어서 의사 소견 없이는 퇴소 불가합니다. 보호자님이 억지로 모시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해 위험이라뇨. 멀쩡하던 사람을 때리고 약 먹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어머니 내가 모시고 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막습니까? 비키세요. 박 선생님이 원장을 밀치고 나가려 하자 원장이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덩치 큰 남자 직원 2명이 나타나 박 선생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업무방해로 경찰 부를까요? 원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곳. 노인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내는 거미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순간 주머니 속에 있는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이걸 들려주면 꼼짝 못하겠지. 하지만 박 선생님은 멈칫했습니다. 지금 이 녹음기를 꺼냈다가 저 덩치들에게 뺏기기라도 하면 끝장이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단 후퇴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대신 내일 변호사 대동해서 정식으로 퇴소 절차 밟겠습니다. 됐습니까? 박 선생님은 으름장을 놓고 어머니를 다시 병실에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지 말라며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일 꼭 데리러 올게. 하루만, 딱 하루만 참아. 박 선생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탄 박 선생님은 미친 사람처럼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거기 행복요양원 보호자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잔뜩 겁에 질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거기서 일하다가 지난달에 그만둔 요양보호사인데요. 아까 로비에서 원장이랑 싸우시는 거 봤어요. 박 선생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보셨군요. 그런데 왜 전화를? 그 여자는 주위를 살피는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 원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가 위험해요. 위험하다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요양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블랙리스트요. 내 입속 까다롭게 받아서 보호자 없는 노인이나 치매 심한 노인들만 골라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보자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녹음기로 들었던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요양원 지하 창고의 비밀, 그리고 2025년 입소 거부 사태 뒤에 숨겨진 거대한 카르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박 선생님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요양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박 선생님은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보자가 말한 블랙리스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립니다. 혹시 지금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야간 근무 인원표를 꼭 눈으로 확인하세요. 서류상 인원과 실제 근무 인원이 다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둘째, 식단표 사진만 믿지 말고 실제 배식 시간에 불시에 방문해보세요. 쓰레기통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먹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다시 박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보자와의 통화를 마친 박 선생님은
바로 경찰서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돌려 시내에 있는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당하고만 있는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박 선생님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과연 박 선생님이 전자상가에서 산 물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요양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